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약간 좀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좀 좋았던 날이었고요. 시장 그냥 쏘쏘한 그런 흐름이었고, 바이오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은 괜찮았는데, 뭐 셀트온 그룹주라든지 시총 상위,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총이 뭐 한 몇천억에서 1, 2조 상간의 어떤 그런 기업들, 특히나 이제 유전자 관련된 첨단 재생 의료법, 첨생법 관련된 뭐 그런 종목들은 좋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뭐 마크로젠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세게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는데, 그런 유전체 관련된 기업, 줄기세포 관련된 기업 비롯해서 오늘 뭐 아이진 같은 뭐 mRNA 관련된 기업들은 뭐 상한가도 쳤죠. 그래서 조금 뭐랄까 전체적으로 좋다는 얘기보다는 뭐 종목별로 좀 어떤 좋은 흐름을 내는 것들은 굉장히 있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그렇게 좋았던 그런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랄까요, 종목별로 설명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고,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쪽은 뭐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날 그 질병청에 이제 그 세포주 단에 이제 델타 변이 효능이 좀 좋지 않다는 그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외국계 증권사 대표격인 뭐 골드만삭스가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7만 원, 지금 뭐 주가 대비해서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제시를 하면서 뭐 결국은 외국인의 어떤 매도라든지 뭐 공매도의 어떤 부분들을 좀 끌어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내용 체크해 보면서 한번 좀 황당하지만 항상 반복되는 레포트리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요. 뭐 오늘은 뭐 쏘쏘했지만 그래도 코스닥 강한 흐름으로 마감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03% 약세 마감했고요. 3,3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562종목, 하락 종목 수가 300종목. 시총 상위 성장주들은 좀 약세권이 많았는데요. 뭐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재명 뭐 도지사라든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유력 대선 후보 군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이번 주에 뭐 나란히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뭐 그런 관련 뭐 대선 테마주라든지 중소형주들이 좀 좋았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이 오늘 0.5% 상승했죠. 상승 종목 수가 790여 종목으로 뭐 훨씬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보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종목이 좋았고 뭐 그런 뭐 대선 테마주, 중소형주가 좀 좋았던 뭐 그런 장세였고요. 코스닥 증시는 1017포인트. 와우, 이제 정말 요 최고, 이제 20년 만에 최고가 1032포인트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흐름까지 만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800억 정도 순매수. 하지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800억 매도, 기관이 3천억 정도 순매도. 그래서 수급은 뭐 두드러진 특징은 없었는데 오늘은 뭐 전체적인 흐름도 뭐 쏘쏘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업종별로 지수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차트입니다. 뭔가 좀 슬며시 지금 올라오면서 지난 거의 1년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여기 이제 딱 꼭지점을 찍고 12월 달에 한번 올려치고 그 뒤로 이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돌파할지 여부가 머지않은 시점에 좀 결판이 날 것 같고요. 여기 이런 흐름으로 괜찮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닥 150 지수는 오늘 0.4% 상승했는데 코스닥 스몰 지수는 0.94%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최근에 흐름이 더 좋고 코스닥에서도 중소형주가 더 좋은 거죠. 그런 흐름이고, 코스피 쪽에서도요, 대형주는 약세, 0.15% 약세,
중형주는 0.2% 강세, 그리고 코스닥의 소형주는 1.1% 강세로 역사적 신고가. 뭐 의미가 좀 다르죠. 대형주보다 중형주가 세고 중형주보다 소형주가 센 흐름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고 오늘도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업종지수, 뭐 셀트론하고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아직은 좀 옆으로 기니까 이렇게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정도 좀 치고 달릴 수 있기 전에 어떤 조정의 패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많이 쉬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바이오가 이제 어떤 특정 종목 막 그런 것들은 막 급등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 쉬었어요. 수개월을.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년을 쉬었죠. 제약업종 지수를 보시면 쉬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박스권이니까. 그래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그만큼 푹 쉬었다는 측면에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순환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요 이제 그 mRNA 메신저 관련된 기업, 뭐 아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한가 쳤죠. 서린바이오 5%, ST팜도 5% 상승.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달체 기술은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3.7% 상승. 셀루메드, 이연제약, 뭐 나이백, 올리패스 뭐 이런 기업들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뭐 제대열, 줄기세포 최근에 첨생법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세요. 네이처셀 와우 어마어마하게 세게 올라가고, 마크로젠은 이제 유전체 관련된 기업으로서 최근에 이제 좀 치고 달리는 그런 흐름. 차바이오텍은 뚜렷하게 굉장히 센 흐름 보여주고 있죠. 강스템 바이오텍도 4.8% 상승인데 이거는 임상 실패 이후에 사실상 투자 매력은 좀 떨어졌다. 그리고 안트로젠도 최근에 흐름이 좀 좋은 이유는 제가 볼 땐 첨생법 관련된 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밑에 있는 기업들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뭐 DNA 링크, 마크로젠 이런 기업들 강한 흐름. 최근에 티움바이오도 이제 뭐 상승세 흐름을 좀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유전자 그리고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관련된 첨생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제 시총 상위주들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시총 상위주들은 오늘 뭐 큰 변동이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0.3% 정도 상승했고, 하이닉스가 오늘 1.9% 약세.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고, 카카오가 0.3% 상승했는데 오늘 그 카카오뱅크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8월 코스피 상장 예정이죠.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모멘텀적으로 주가를 하단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권역을 형성하긴 하지만 하단으로도 좀 제한적일 수 있는 게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력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지금 장외에서 시총 자체가 한 20조? 3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굉장히 시총이 이제 들쑥날쑥이 텐데,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상장 후 예상 시총은 15조에서 최대 18조. 그러니까 상장하고 막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따상 뭐 이런 거 가게 되면 지금 시중 은행들의 시총을 뭐 가볍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한 기대 가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모멘텀이 카카오의 주가를 쉽게 붕괴시키진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이버도 오늘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별 변동은 없죠. 셀트론이 이제 금요일날 시간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조금 약했네요.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금요일날 시간에 반등을 좀 했긴 하지만 좋지는 않게 오늘 좀 마감된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주요 바이오 종목들은 뭐 괜찮은 것들 많았습니다. ST팜, 네이처셀 이런 것들,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강했던 흐름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SK 머티리얼즈 4.8%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레고캠바이오도 4% 정도 상승, 매드팩터도 3.5% 상승. 오스코텍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5.8% 강세. 그래서 레이저 트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한양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뭐 하반기로 갈수록 좀 기대 가치를 좀 받을 것 같고요. 오늘 첫 소식은 뭐 셀트론 소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가 셀트론을 팔아라, 셀트론 매도해라 하면서 목표가를 이제 낮추는, 목표가는 이제 동일하죠. 17만 3천 원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이제 훨씬 낮은 가격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 내용을 보고서 이제 매도를 하는 국내 투자들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냐면, 뭐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받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공매도를 집행하는 그런 외국인 투자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연계돼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한다, 뭐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골드만삭스라는 이 글로벌 또 이제 외국계 증권사는 많은 고객들을, 외국인 투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업의 이제 조언을, 리포트를 보고서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투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조금 똑같은 레포트리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내용은 뭐 정말 별거 없죠. 지난 금요일날 국내 이제 질병청이 레키로나의 이제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이 효능에 대해서 좀 세포주 시험에서 효능이 낮다, 이게 이제 발표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셀트론의 레키로나 상업화에 좀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불확실성을 이제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제 리포트를 쓴 거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떡밥을 던져준 거죠. 국내 이제 정부 측에서 좀 아쉬운 어떤 결과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부랑 셀트론이든 뭐 어떤 제약사든 같이 손을 잡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괜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셀트론의 직원들이 힘이 빠지는 그런 이게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사실 그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도 좀 뒤집어진 어떤 선례를 본다면 조금 성급했던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발표를 하는 시점도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금요일날 장 막판에 뭐 갑자기 이제 발표한 내용 자체도 조금 타이밍상도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뭐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매도라든지 공매도량의 어떤 변화랑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골드만삭스 김상수 애널리스트라고, 뭐 우리가 이제 낯설지 않은 애널리스트죠. 몇 번의 이제 또 셀트론 리포트를 써서 조금 이슈화 됐었던 그런 레키로나의 델타 변이에 대한 효능을 결론 짓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초기 효능 데이터가 레키로나의 상업적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본다. 아니, 시기상조면 시기상조지 뭔 갑자기 확정짓는 부정적이라고, 좀 희한한 내용인데, 리포트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주류 역할을 하고 있다. 경쟁 일라이릴리아 리제네론의 칵테일 항체 치료제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능을 나타냈다. 일단 이제 경쟁 항체 치료제의 어떤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효능,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기사화된 거를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상수 애널리스트는 실제 백신 데이터의 강점, 주요 시장에서 빠른 백신 출시, 대부분의 환자가 정맥 제형 주사 가능 약물로 치료받지 못하는 유럽 외래 환자에 대한 약물 접근 제약, 미국 식품의약품 FDA 승인 일정에 대한 지침 등을 부정적인 상업 전망의 이유로 꼽았다. 김상수 애널리스트는 델타 변이에 대한 레키로나의 유효성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다 해서 어쨌든 뭐 부정적으로 좀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주가에 한참 낮은 그 목표가를 좀 제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항체 칵테일 치료, 항체 치료제 이제 칵테일이라는 게 이제 막 술, 이제 썩는 술이잖아요. 이제 치료제를, 이제 항체 치료제를 섞어서 이제 쓰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델타 변이 등에 이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 두 가지를 이제 병합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항체 칵테일 이제 요법이잖아요. 그래서 셀트론도 지금 새로운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칵테일 요법으로 앞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 이 칵테일 요법이 동물 대상, 쥐와 햄스터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 이 코로나19 변이 감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밝혀졌다는 기사가 이제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라는 항원이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항체를 이제 투입하는 치료법이죠. 그래서 감염 초기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이제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미 바이러스 침투해가지고 뭐 장기 막 침투하기 전에 아주 초기에 이제 치료제로 사용을 해야지만 효능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변이가 이제 막 등장하면서 효과가 이제 조금 감소를 하죠. 항체가 결합을 해야 할 자리에 이제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서 항원과 항체가 이제 결합을 해야지만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못하는 건데, 이 결합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FDA가 4월에 릴리의 단일 항체 치료제 밤라니 비맙의 단독 사용에 대한 긴급 사용 허가를 이제 철회한 게 뭐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제약사들이 칵테일 요법을 이용해서 항체 치료제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고요. 칵테일 요법은 여러 재료를 섞어서 칵테일을 만들듯이 여러 치료제를 혼합해 사용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치료받으면서 잘 알려졌었죠. 일단은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이 동물 실험, 이제 지난 21일, 일주일 전이네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칵테일 요법이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변이체들에도 효과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출현한 알파 변이,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베타 변이, 브라질에서 등장한 감마 변이, 인도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순서대로인가 보네요. 델타 변이 등의 효과성을 확인한 것이다. 워싱턴대 연구뿐만 아니라 앞선 일부 선행 연구들에서도 여러 항체 치료제를 병용하는 치료 전략이 단독요법에 내성이 있는 코로나 변이체들의 효과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해서 좀 내성이 있고 이제 효과가 안 나오지만 이걸 두 가지 섞으니까 효과를 보이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이번 최신 연구는 FDA가 긴급 사용 허가를 내린 단일 항체 치료제와 칵테일 치료제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코로나 변종들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했다. 리제논과 일라이 릴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칵테일 치료제,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와 글락소미스클라인의 단일 항체 치료제인 소트로비맙, 요거 섞은 거, 그리고 에브비하고 비어,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임상 중인 항체 치료제 등이 이번 연구 활용도. 여기 왜 셀트리온께 이제 활용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에서도 뭔가 좀 이 치료제에 대한 어필을 하면서 같이, 아니 셀트리온 거를 리제네론하고도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테스트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릴리 거하고도 이렇게 셀트리온 걸 섞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에브비 거하고 비어 거하고도 섞어서,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셀트리온 단독으로 해가지고 세포수 실험을 해서 이게 효과가 뭐 별로 안 나타났대,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제가 뭐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이런데 어필해가지고 같이 연구해가지고 이런 거랑 섞으니까 효과가 이렇게 배가 되더라. 그러면 이게 팔릴 때 셀트리온 거 같이 묶어서 이제 파는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액션들을 좀
뭔가 좀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해나가면서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정부에서는 그냥 편협하게 좀 액션들을 미국의 이런 어떤 연구들도 우리가 좀 계속 체크하면서 이런 어떤 경향들을 보인다는 것을 체크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거에 좀 어필을 하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정부 땅에서 해야지 않겠어요? 예. 연구팀은 일부 단독 항체 치료제는 치료 저항성이 발생했지만 칵테일 치료에서는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칵테일 치료가 굉장히 이 변종에도 잘 이제 들어맞는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칵테일 치료가 조금 대세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이제 셀트론 치료제도 향후 이제 칵테일 치료에 대한 부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응급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는 의료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도 이제 오늘 동시에 또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발표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요법이 실제 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병원 입원 및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제 여전히 코로나 환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장기에 좀 문제를 일으키면서 합병증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제 생명을 이렇게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치료제로서 그 입원 확률을 낮추는 어떤 치료제로서 이제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효능이 계속 검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아직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상당수가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있다며 환자들과 의료진에게 고위험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항체 치료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어서 이제 항체 치료제를 코로나19 환자들의 증상 발병 일주일 내에 사용할 것을 권하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어쨌든 미국에서도 변이에 따라서 이제 항체 치료제의 효능이 좀 떨어지는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공급을 좀 중단, 그리고 FDA 긴급 승인도 철회를 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칵테일 요법으로 지금 어떤 연구 결과든 흐름은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셀트론도 이제 7월 초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인도발 델타, 브라질발 감마형 변이에 대해서 인체 효능 그 결과를 좀 내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DB 금융투자에서 나온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이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6월 달을 돌아보면요, 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그 미용 의료기기, 톡신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스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누리게라든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톡신 쪽에서는 제테마라든지 메디톡스 좀 반등하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코스피 의약품 업종의 수익률은 플러스 0.6%로 코스피 3%를 하회했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는 6.9% 플러스로 코스닥 3.1% 대비 상회했죠. 그래서 코스닥의 좀 제약업종 지수가 좀 좋았던, 바이오가 좀 좋았던 흐름이었고, 그런 흐름을 받아서 이제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를 이제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제약바이오 상승의 키워드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톡신,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진단키트들도 변이 때문에 다시 또 반등 세게 해주는, 진원생명과 같이 이제 mRNA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었죠. 6월 17일자로 신세계가 또 이제 휴젤의 지분을 2조 원에 인수한다는, 휴젤의 지분을 이제 베인 캐피털이 이제 42% 갖고 있는데 이걸 2조 원에 인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좀 보도되면서 휴젤도 상당히 좀 주가가 좋았고, 시총도 이제 시총 대비 프리미엄을 주면서 경영권을 좀 인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높은 기대감을 좀 가지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미용 쪽이 6월달에 어떤 바이오 장세를 좀 이끌어주는 흐름이었고, 코로나19도 반등해주는, 코로나19 관련주들도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보톡스 업체들의 기대감을 이런 휴젤의 경영권 인수 소식이 리레이팅 트리거로 작용했고, 메디톡스가 35%, 휴젤이 22%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요 백신 접종 및 락다운 해제로 경제활동 재개로 에스테틱 수요 회복되고 있으며,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높아지고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미용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 어떤 수요가 또 이제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회복과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호조 지속되면서 클래시스, 루트로닉 같은 기업이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조금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젠 같은 거,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한 20% 이상 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신풍제약 요 이제 뭐 약간 좀 기술적 반등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풍제약이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국 종양학회인데 뭐 그다지 뭐 임팩트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와서 그런지 관심도가 좀 낮았던 것 같고, 또 이제 관련주들도 관련주의 어떤 주가 흐름도 사실 조금 미진했죠. 예, 그래서 보시면 오스코텍, 메드팩토, 제넥신, 네오민텍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진 않으면서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FDA가 그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밥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조건부 승인을 해주면서 이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업종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죠. 그래서 또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릴리도 같이 동반급등하면서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짚어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그 SD 바이오 센서라는 또 진단 업체가 엄청난 대여죠. 예, 여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수요 예측 일정이 7월 5일에서 7월 6일로 이제 변경됐다고 합니다. 희망 공모가가 조금 낮아졌어요. 예. 그래서 시총 수준도 일단은 조금 낮은 수준. 예. 시가총액 기준 4.6조에서 5.3조. 뭐 10조까지 뭐 얘기 나오더만. 예, 이렇게 지금 좀 낮춰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크래프톤도 조금 낮춰서 아마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권고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요건 이제 엄청난 대우고, 시젠이 뭐 같이 좀 주목받겠죠? 예,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어떤 가치로 형성이 되면 시젠도 이제 뭐 같은 업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젠의 주가 흐름도 조금 더 연동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 비즈니스의 지속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속성을 가지겠는가, 그 의구심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실적 가지고서의 밸류에이션 측정이 과도한 거는 조금 시장에서 용인하기 좀 어렵다. 그게 이제 뭐 금감원의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구주 미확양 물량이 또 이제 2200만 주, 이게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런 어떤 물량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공모가 하향 조정된 점은 긍정적일 수 있다. 추후 코비드19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본의 배치 방향과 M&A 혹은 뭐 다른 어떤 기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델타 변이 방향성에 따라서 변이가 이제 막 이렇게 좀 득세하고 이러면 뭐 결국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또 이제 지속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 주들에 대해서는 좀 우호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가 변동이 좀 전망이 된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즌에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요 이제 업체 상장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그 크리스피알 캐스9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체내 유전자 치료제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죠. 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훈풍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 유전자 가위 업체 유일한 업체가 이제 툴젠이죠. 지금 코넥스 시장에 이제 있는데요. 6월 24일자로 한국 거래소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참 많은 도전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이번엔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좋은 기술 평가를 또 통과를 하게 되면 코스닥으로의 어떤 이전 상장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툴젠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은 뭐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또 관계회사 제넥신의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나머지는 뭐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굉장히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또 리포트로 이렇게 또 쓰셨습니다. 여기 이제 허예민 연구원님 참 이제 잘 쓰시는 것 같은데요. 트렌드에 대한 어떤 파악을 그리고 이제 분석을 이제 제가 볼 땐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포트도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하고요. 바이오 USA가 우리에게 주는 시점, 그러니까 이 섹터, 이제 바이오 섹터의 이제 어떤 트렌드를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했던 그 기회였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것 같고,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됐죠. 세계 최대 이제 바이오 컨벤션으로 업계 트렌드 파악과 파트너십 기회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오텍의 향후 유망 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바이오텍의 변화, 중국의 바이오 시장이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국이 이제 진짜 큰 시장이 열리는 거고, 그런 큰 손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바이오텍의 변화도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현황은 어떤가? 지금 이게 이제 바이오의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현황, 그리고 파트너십의 트렌드, 빅팜들이 어떤 기술을 원하는가, 어떤 파이프라인을 원하는가, 그리고 CDMO 관점에서 본 위탁 개발 생산 관점에서 본 산업 등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하였으며 관련하여 당사의 의견과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리포트를 발간했다. 그래서 뭐 길기 때문에 요약된 거 중심으로 볼게요. 코로나19 터널의 끝을 향해 해서, 일단 코로나19는 백신 보급으로 이제 터널의 끝을 이제 향하고 있다는 의견이 좀 대부분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각 이제 기업들이, 빅팜들이 뭐 엄청난 물량의 이제 백신 생산 계획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점점 더 이제 물량 확대가 가능하면서 어쨌든 향후 이제 코로나19는 터널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계기로 특히나 이제 mRNA 분야 기술 확보가 이제 중요하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도 좀 있었고, 이 기술이 본격 개화했다는 것도 굉장한 성과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술로 이제 코로나 백신뿐이 아니라 여러 어떤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들이 이제 개발이 급물상을 타게 될 거고요. 이 기술에 대한 중요도도 더욱 크게 이제 부각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텍이 향후 집중하는 유망 분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향후 이제 유망 분야로는 뇌질환, 그리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최근에 제가 관심 많이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뷰노라는 기업도 있고,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기업도 있고, 뇌질환은 알츠하이머라든지 SK바이오팜이 이제 뇌질환 전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RNA 기술을 개발을 했고,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이제 본격 급성장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향후 이제 유망한 분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트렌드를 보면
이제 빅팜들이 결국은 보다 더 혁신적인 신약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굉장히 이게 향후 유망할 거라 보면 정말 뭐 조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지불하면서 가져오는 그런 어떤 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 되는 추세다. 국내사들은 높은 신약 가치를 받기 위해서 EA상까지 맞추려는 좀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쟁 업체가 유사 물질을 따라해서 신속 개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막 뭐 금방 그 물질 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개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혁신 신약 물질이라면 조기에 전임상 또는 뭐 일상에서 공동 연구 및 파트너십을 통한 개발 노하우를 이제 얻고 시너지를 내는 것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냈고요.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바이오텍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기술 이전 건수가 줄었으나 이제 돈이 잘 조달이 되니까 기술 이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하려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오텍의 모멘텀 부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다시 기술 이전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슈가 없으니까 뭐 바이오가 별로 좋지는 않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시 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술 이전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 현재는 모멘텀 부재인 상황으로 하반기 다수 바이오텍 업체들의 자금 조달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술 이전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말부터 내년 기술 이전 건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 이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어떤 혁신 신약의 어떤 기술,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예를 들면 뭐 ADC 관련된 기업들, 뭐 mRNA 관련된 그 감싸는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뭐 나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빅팜들의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업계 트렌드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 포착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항상 우리가 체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바이오 쪽에 좋은 소식 나왔죠?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소식입니다. 그 바이젠셀, 보령제약의 이제 자회사 바이젠셀이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상장을 이제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래서 바이젠셀의 어떤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뚜렷합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상당한 어떤 기술력을 이제 인정받고 있고, 또 이제 플랫폼 기술을 또 3개나 또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NK 세포, NK 세포 쪽으로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임상 진행 속도를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첨생법이 작년 여름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임상에 대한 속도, 그리고 승인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장 차세대 의약품 분야에서 이제 각광받고 고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게 이제 맞물려 있죠. 성장과 트렌드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상장하면 뭐 한 시총이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규모로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또 반향을 좀 일으킬 것 같습니다. 28일 오늘 이제 코스닥 상장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8월 10일과 11일 공모주 청약에 나선다. 공모가는 42,800원. 공모 규모가 이제 800억 정도로 적지는 않습니다. IPO 가치는 일단 5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이젠셀이 3가지 면역세포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NK T세포 림프종 치료제가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는 점이 이제 경쟁력이다. 희귀 의약품 지정받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방역 이제 관계 당국에서도 빠르게 이제 진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이후 R&D 투자 등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의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뭐 보령제약 29% 갖고 있는 보령제약이고요. 카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1호 자회사로 대학에서 출범한 그런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대표가 이제 의대 교수로서 이제 98년부터 이쪽 분야를 이제 계속 연구해온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제 이 분야의 또 석학이라는 측면에서도 또 이제 신뢰도도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대학에서 연구를 진행한 덕분에 플랫폼 3개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맞춤형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핵심이게 되겠죠. 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치료제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공모에서도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높은 가치를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세포 치료제는 보통 이제 대량 양산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또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바이젠셀이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 개발된 건 바이티어. 환자의 혈액 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 암 항원에 반응하는 이 T세포, 면역세포를 선택적으로 배양해서 이제 환자 몸에 다시 투여하는 기술인데요. 요걸 가지고서 결국 이제 혈액암 일종인 NK T세포 림프종 치료제, 요걸 이제 개발해서 임상 2상 단계고요. 2019년도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임상 2상 후 판매 허가를 받은 다음에 3상 진행 조건으로 이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임상 2상을 끝내고 2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한 후 24년부터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가 그렇게 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계획 잡은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이 어려운 이런 면역세포 치료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플랫폼, 요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이에요. 보다 더 바이레인저도 이제 개발했다. 면역세포 치료제는 면역 반응 때문에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뽑아야 하고 대량 생산도 어렵다. 그러나 바이레인저는 동종 면역 반응이 없는 감마 델타 T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하기 때문에 범용 투여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받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바이젠셀은 세계 최초로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제대열 유래 골수성 억제 세포를 활용해 치료제를 만들고 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 바이메디어를 확보했다. 이를 접목해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와 이식편대 숙주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그래서 이식편대 숙주질환 치료제가 연내 임상에 들어가면 바이젠셀은 세계 최초로 요 이제 제대열 유래 골수성 억제 세포를 이용해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걸 배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뭐 줄기세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요거를 CBMS라는 걸 이용하는 거는 이제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젠셀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유망받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령제약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시 제가 이제 보령제약을 좀 강조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바이젠셀은 이 같은 세 가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재 6개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 통해 모집한 자금을 통해서 R&D와 상업용 세포 생산 시설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상장하면 이제 자금을 가지고서 더 유망한 방향으로 나갈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장할 때 이 기업에 대한 다이렉트 투자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한 후에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기술까지 더해서 혁신 신약을 만들겠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 기술까지 더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상장하면 다이렉트 투자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보령 제약의 자회사 이제 바이젠셀의 상장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른 종목들이 유전자나 세포치료제 뭐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 첨생법하고 이제 관련된 수혜받는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은 코로나, 올해는 첨생법 관련된 기업들이 저는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모멘텀 때문에 좀 묻혔죠. 그리고 관련주들이 오르지 못했고, 예, 그게 지금 뭐 차바이오텍이 최근에 나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반영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바이젠셀의 상장도 이제 이 분야고, 첨생법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고 공부를 했는데, 어쨌든 요건 이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그리고 조직공학적인 치료, 이 재생의료입니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래서 이제 재생의료의 모든 총망라한 그런 어떤 규정을 이제 만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8년 8월 국회 이제 계류 중이었다가 2019년도 3월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요. 본회의 상정했고 이제 2019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작년에 이제 1년 뒤에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8월에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이게 중요하죠. 회사들한테는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우대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부 허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고요. 이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첨생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 의료에 관련된 임상 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히 허가하기 위한 취지로 이제 발의가 된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제 해주느냐? 치료 수단이 없는 질환에 투약하는 혁신 바이오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보다 먼저 심사하는 우선 심사. 뭐 구체적으로 개발자 일정에 맞춰서 허가 자료를 미리 제출받아서 단계별로 사전에 심사하는 맞춤형 심사. 그리고 이제 3상 임상 시험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임상만으로도 일단 의약품 시판을 허가해주는 조건부 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코로나 관련된 이제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을 요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들, 긴급하거나 또 대체 치료제가 없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뭐 이런 중대한 질환, 희귀 질환, 감염병, 뭐 생명을 위협하는 암 이런 것에 이제 조건부 허가를 해주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임상의 기간 자체가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조건부로 해주고 줄여준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어떤 혜택이고 수혜죠.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한 모멘텀을 얻게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규모가 이렇게 이제 커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결국 승인받은 제품의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카티라든지 얼마 전에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노바티스의 이제 카티 제품들 이런 것들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그리고 이제 관련주들의 성장도 뭐 상당히 좀 높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성장을 내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차바이오텍이 이 바이오 업종 내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실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이 자회사 차바이오랩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CDMO 사업, 이 CDMO 사업과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연구 개발에 필요한 세 가지 허가를 모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허가가 첨단 바이오薬품 제조업 허가, 인체 세포 등 관련 허가, 세포 처리 시설 허가. 그래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세포 관련된, 세포 치료제 관련된 굉장한 노하우를 이제 축적한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기업의 이제 이런 자회사들이 뭐 추후에 또 이제 이런 관련된 사업을 펼치기 위한 어떤 내실을 다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이 CDMO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있고, 예, 그런 혜택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최근에 올라가는 어떤 시세 흐름이 뭐 분명 뭐 어떤 일시적으로 단발성으로 오른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어떤 성장에 반영된 그런 흐름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원래 내실이 있었지만 계속 눌려 있었던 거죠, 주가가. 그래서 요 차바이오랩의 흐름도, 예, 행보도 우리가 좀 주목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첨생법 관련된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차바이오텍이 올라가는 흐름은 첨생법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첨생법 관련된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스트업하고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요 정도 마무리를 짓는데요. 오늘은 뭐 셀트론 그룹주에 대해서 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좋진 않지만, 일부 또 바이오 종목들은 시세가 뭐 시작되는, 예,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종목들도 다수 나오면서 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에 대한 그리고 어떤 최신 차세대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했고, 그런 내용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 흐름 계속 좋고요. 네, 잠시 이제 쉬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뭐 조정 타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제 추세적으로는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뭐 너무 이제 어떤 추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섹터 단에 이제 종목 단에 어떤 것들을 보다 더 이제 전략적으로 비중을 높인다든지 포트를 만들 것인가,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실행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뭐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실행을 하는 단계라는 측면에서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시에도 그 진단 내용이 올라갈 거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